언론 뉴스에서 지하철 요금이 지금 현재 1,400원인데 2025년 상반기에 1,550원 혹은 1,600원, 150원이나 200원 오르고 또 이제 2026년에도 27년에도 앞으로 계속 오를 거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다가 2,000원 넘는 거 아니야? 이런 말도 하는데 모르긴 몰라도 지하철 요금은 앞으로 계속 올라갈 겁니다. 지난 10년 동안 이 무임승차로 손실이 났던 것만 3조가 넘습니다. 너무 과한 금액이죠. 저는 감히 말씀드리건데 노인들 대상으로 한 지하철 무임승차는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사방에서 엄청나게 많은 욕들을 할 겁니다. 근데 없어져야 됩니다. 너무 과도한 복지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만 65세가만 되면 지하철 요금 무료로 해야 됩니까? 물론 당장에 바로 없애기는 어려울 겁니다. 순차적으로 노인에 대한 연령을 지하철 무임승차 가능한 연령대를 65에서 67세로, 70세로, 75세로, 80세로 해서 나중에는 유명무실해지게끔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뭐 노인의 이동권을 보장해야 된다. 어차피 비어 있는데 노인이 조금 탄다고 뭘 그렇게 비용이 더 드냐. 뭐 특별한 복지도 없는데 그런 거라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라고 다들 얘기합니다. 근데 한국과 일본, 미국, 유럽 다른 나라들하고 비교해야죠. 비교해서 현재 한국 상황에 맞게끔 좀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무임승차는 그들을 위해서 지하철 요금을 정말로 2,000원, 2,500원, 3,000원, 4,000원 무한정 올릴 수는 없다는 겁니다. 어느 정도의 이 양보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에 재정이 넉넉하면은 이 지하철 요금 무임승차, 아니 버스도 무임승차하고 여러 가지 혜택들을 더 많이 부여해야죠. 근데 지금 현재 한국의 재정이 결코 좋지 못합니다. 상황이 많이 안 좋다라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손실이 나고 있는 걸 메울지에 대한 고민을 해야죠. 그런 거 고민 안 하고 다들 그냥 뭐 다 이제 갖고 있는 게 좋고 다 복지만 최고다라고 하면 다 이제 쓸 궁리만 하면 돈 낼 사람은 없고 쓰는 사람만 늘어나면 뭐 결코 좋아질 수 없는 거죠. 아마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에 대한 논쟁은 더 깊어지리라 봅니다. 왜겠습니까? 이 돈이 마이너스가 나니까, 펑크가 나니까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 건 당연하다라고 보는 거죠. 정말 잘 생각해 볼 것들은, 잘 고려해야 되는 것들은 결코 공짜 점심은 없다라는 거. 누군가가 부담을 해야 그게 이제 흘러간다라는 겁니다. 그걸 잘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어느 누구도 세상에 공짜는 없다. 누군가가 부담을 하니까 누군가가 그걸 쓰는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우리가 지금 현재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들 잘 따져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세금은 엄청나게 늘어날 것 같습니다. 주민세가 예를 들어 10,000원 나온다, 12,000원 나온다. 이게 나중에 100만원, 200만원 되는 일이 실제로 발생할 겁니다. 주민세만 늘어나겠습니까? 지하철 요금 올라가겠죠. 또한요, 전기세도 올라갈 겁니다. 가스비도 올라가고요. 이번 겨울이 되게 추워서 가스비가 급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사롭지 않은 거죠. 가스비만 걱정이겠습니까? 전기세도 걱정이고 여러 가지 공과금들이 같이 올라갈까봐 염려하는 이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게 지금의 현실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이 부담은 늘어나고 이 수입은 뻔하고 그러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힘겹게 사는 거죠. 빡빡해지는 거죠. 그걸 우리의 상황이다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를 잘 궁리해야 합니다. 아마도 이제 지금이 아니라 나중에 이 586 세대들이 이 세상을 떠날 때쯤 20년이나 30년 뒤쯤 586 세대들의 자산이 그 아래 세대로 이제 물려질 때쯤, 그때쯤 되어야 그나마 세상의 삶이, 우리의 삶이 조금이나마 나아지지 않을까라고 추정해 봅니다. 그 전까지는요 되게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하철 요금뿐만 아니라 이 교통비도 늘어나고 톨게이트 비용도 늘어나고 이 국민연금도 지금 9%인데 이 13%로 올려야 된다는 얘기가 많죠. 근데 그게 13% 올리는 걸로 끝나겠냐고요? 아닙니다. 15% 되고 17% 되고 18% 되고 국민연금 납부율 20% 이제 가야겠죠. 국민연금 나중에는 20% 내고 나중에 소득 대체율 뭐 40%, 35% 이러지 않을까라고 추정해 봅니다. 9% 내고 40% 이상 받는 건 사실상 이 무리였던 겁니다. 앞으로 국민연금만 늘어나나? 아니겠죠.
각종 세금들 직접세 말고 간접세도 많이 늘어날 것 같다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이 기름값도 지금 이제 상당 부분 이제 세금을 감면해서 저 정도 가격인데 시간이 지나면요 기름값도 이제 오른 상태로 쭉 가겠죠.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많은 것들이 부담일 것이고 많은 것들이 비용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한국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알아서 절약하며 사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 같습니다. 절약하며 살아야 된다, 아끼며 살아야 된다, 이 소비를 줄여야 된다, 목돈을 마련해야 된다, 저축해야 된다, 적금을 넣어라, 뭐 이런 얘기들이 되게 많아지겠죠. 이제 그렇게 흘러갈 거다라고 보면 거의 이제 맞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앞으로의 시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무지하게 힘들고 무지하게 예사롭지 않을 것 같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두고 보고 지켜보고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살아가는 게 절대로 수월하지 않을 것 같다라는 겁니다. 잘 생각하며 지내야죠. 좀 잘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느덧 2025년입니다. 시간이 너무 빠르네요. 무지하게 빨리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2025년에는 물가도 좀 덜 올라가고 사람들의 생활 모습도 산도 좀 괜찮았으면 좋겠는데 과연 그럴 수 있을까 좀 의구심이 많이 듭니다. 지하철 요금 오른다라고 하면 다른 것들도 덩달아 오를 것 같은데요. 슈퍼에 가서 과자 하나 사는 것도 이제 겁이 나서 함부로 못 집는 게 지금의 현실입니다. 중학생 아이들도 어디 가서 분식집에 가서 뭐 하나 시켜 먹는 것도 겁이 날 정도랍니다. 왜냐? 너무 비싸니까. 이게 현실인데 이런 현실들을 어떻게 견디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안전하게 지낼 수 있을까? 괜찮아질 수 있을까?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지금의 시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의 이 상황들이 결코 녹록지 않다라는 걸 인정하고 살아야겠죠. 물론 그렇다고 너무 암울하게, 너무 우울하게 살자라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이런 중에도 우리가 감사할 거리도 찾고 작은 행복도 추구할 수 있는 것도 생각해 두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의 시대는 우리에게 이제 많은 이제 희생을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든 하루 빨리 적응하고 이 안에서 행복할 수 있는 거리들, 감사할 수 있는 거리들을 좀 찾으면 좋겠다라고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언제든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을 극복해 나갔고 또 더 나아지고 또 진취적으로 살아왔습니다. 한국 사람들의 이 위기 극복, 이 고난 극복의 이 DNA를 잘 활용해서 살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